한 번 더 이제 말벌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이제 뭐 아주 분석 방법도 조금 단순한 방법이고 저희가 이제 그 바코딩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장수말벌이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 앞서 본 논문은 저희 그 경북대 팀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워싱턴의 농무부 팀들과 같이 분석을 한 결과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장수말벌 베스파 만다리니아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 말벌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벌집에 대략 한 200~300마리, 크면 한 400~500마리 정도 벌집이 벌집 안에 이제 벌 개체가 그렇게 되는데, 가끔 이제 아주 크게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를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의성에서 벌집을 한번 채집을 했던 것들인데 무게가 거의 한 10kg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벌집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잡혔던 개체수가 1800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장수말벌이 한 300~400마리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큰 종류들도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자, 말벌을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말벌들이 이제 침입을 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좀 뭐 제일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며, 그 다음에 뭐 국내에도 이제 퍼져 있는 상태고 일본도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벌들도 뭐 베스파 크라브로 그냥 일반 말벌이죠.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스도 있고 트로피카도 있고 이제 바이칼라라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장수말벌 베스파 만다리니아가 이제 북미에 침입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그 북미 사회에 이제 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침입을 했다라고 결과 발표된 게 이제 워싱턴주에서 나왔던 종류들이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간 장수말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는 이제 일본산 개체가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유전학적으로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지역의 두 나라에서 이게 동시에 침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미국이랑 캐나다의 그런 서부 지역에 이제 장수말벌이 침입을 2019년에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주에 이렇게 장수말벌이 처음 발견되고 나서 이제 벌집을 찾는 과학자들이 이제 벌집을 찾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워싱턴주에서 장수말벌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밤에 얘들이 활동이 거의 없을 때 나무 하나를 이제 전부 패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벌집을 채취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뭐 유명한 장면이긴 하죠. 그런데 이 장수말벌이 사실은 이제 그 양봉장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이 양봉 꿀벌의 이제 가장 큰 천적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문헌에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지만 실제로 장수말벌 먹이에서 꿀벌의 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과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수말벌들이 이제 양봉 꿀벌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는가, 뭐 먹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분석을 통해서 조금 추가로 이제 검증을 하였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들이 풍뎅이 종류나 뭐 저기 사마귀 종류들, 그런 종류들이 이제 제일 많다라고 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그 먹이 분석을 실시를 해서 장수말벌이 어떤 먹이를 먹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논문의 그 목적은 이제 말벌 먹이원을 이제 파악하는 것인데, 장수말벌에 이제 총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유충의 똥이죠, 똥. 그 배설물, 메코니아라고 합니다. 그 배설물을 분석을, 메타바코닝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그 먹이원을 사냥을 해서 유충이 그 소화를 해서 이제 배설물로 나왔느냐. 그래서 이 배설물을 조사해서 어떤 종류를 먹었는지에 대한, 메타바코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요. 그것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벌집에서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에서 또 살아있는 벌집에서 이제 성충이 그 먹이 덩어리, 고기 덩어리, 펠렛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들고 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포획을 해서 이제 그냥 단순 CO1 바코딩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종류를 밝혀내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펠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먹이를 가져오는 것을 저희가 뭐 뺏는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뺏어서 99% 알코올에 넣은 다음에 이제 바코딩을 통해서 종류를 분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코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집 밑에 그 셀 하부에 있는 이제 그런 배설물 덩어리를, 이 메코니아를 다 뽑아내 가지고 메타바코딩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보시면, 먼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장수말벌이 저렇게 고기 덩어리 펠렛을 들고 오면은 이렇게 완전히 씹어서 들고 오는 경우에는 사실 종류를 분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코딩을 통해서 이제 종류를 밝혀낸 거고요. 요렇게 이제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외형이 그렇게 많이 손상이 안 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형 자체를 가지고 그냥 바로 동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나 이 베스파 벨티나 등거운 말벌도 이렇게 한 반쯤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쌍살벌 종류들, 그리고 꿀벌 종류도 완전히 씹어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반쯤 씹어서 들고 오는 경우에는 충분히 형태적으로 동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마귀 자체를 두둥강을 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한국에서 펠렛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그래도 꿀벌이었습니다. 44개체가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개별적으로 꿀벌 다음으로 사크로베이데, 즉 그 풍뎅이 종류들, 그러니까 풍뎅이도 그 나무 수액에 모이는 풍이 같은 애들을 주로 이제 사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높아졌는데, 실제로 종 다양성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베스피데, 다른 사회성 말벌류들을 장수말벌이 제일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덩치가 큰 딱정벌류들을 이제 주로 장수말벌들이 선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자주 얘들이 사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백질론이 한 곳에 제일 많이 몰려있는, 즉 사회성 곤충이 장수말벌의 주 사냥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뿐만 아니라 다른 말벌류들도 장수말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벌의 천적은 장수말벌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마귀도 있고 메뚜기 종류들도 있고, 다른 딱정벌레부터 해서 이제 나비, 나방 종류들도 이렇게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먹이 펠렛 분석을 해봤을 때 다양한 먹이가 이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펠렛, 물론 이제 그 밀도가 낮고 네스트가 몇 개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펠렛을 많이 수거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6개의 펠렛을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전부 다 그 미국에 사는 돌리코 베스필라 중땅벌이나 베스필라 땅벌 종류들을 주로 섭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수말벌은 사회성 곤충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사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충의 그 메코니아 배설물,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메타바 코딩을 돌려봤을 때 한국에서 이제 한 결과들을 보면은 앞서 나왔던 결과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베스피데가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안동의 두 번째 벌집에서는 이런 풍뎅이 종류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피데, 즉 꿀벌 종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수말벌이 꿀벌을 잡아먹긴 하지만 실제로 잡아먹기 위해서 양봉장에 가서 사실은 이게 꿀벌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수말벌은 몰살을 시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장수말벌의 그 행동 특성을 보면은 꿀벌을 몰살을 시켜가지고 그 꿀벌을 다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꿀을 먹거나 아니면 그 애벌레를 주로 들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방어하고 있는 일벌들을 모두 몰살시킨 다음에 애벌레 등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봉장의 피해가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네스트에서 나온 그 메코니아를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 베스피데, 이 사회성 말벌, 땅벌 종류들을 거의 대부분 포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피데, 꿀벌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풍뎅이과에 들어가는 종류들을 했는데, 여기는 풍뎅이보다는 세란피시데, 즉 그 하늘소 종류나 아니면은 비프레스티데, 비단벌레 종류들, 이런 약간은 뭐 좀 덩치가 있거나 그래서 단백질을 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그런 곤충들을 주로 포식을 해서 들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과 이 네이티브 지역과 이제 침입한 미국 지역의 종 다양성을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종, 80종, 90종 이렇게 종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도착한 이런 미국 지역에서는 한 20종, 10종에서 한 20종 정도의 그런 종 다양성을 해서 아직은 얘들이 그 적응 단계에 있고 먹이에 적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먹이의 다양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논점을 저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다양성 면에서는 니트 지백이 훨씬 높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풍뎅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늘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단벌레 종류를 일단은 포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다른 뭐 메뚜기 종류들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미국에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펠렛을 사용한 분석보다는 배설물, 그 메코니아 분석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종류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펠렛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메코니아, 배설물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 장수말벌들이 실제로 지금은 작년에 이미 이제 거의 한 번도 그 장수말벌집이 발견이 안 되어서 1차 방지에 성공을 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뭐 미국 팀에서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가는, 한 2, 3년 동안 해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좀 불안하죠. 네이티브 지역보다는. 그리고 먹이에 있어서는 벌 종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국과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침입 지역과 원산지 지역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좀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